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48회입니다. 천하 통일을 이루다. 한편 왕전이 새로 장군이 되어 병력을 정강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초나라는 전국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대항하였다. 그러나 왕전은 초나라 군대와 대차하여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견고한 성벽만 굳게 쌓아 진지를 지킬 뿐이었다. 초나라 군사들이 자주 도발했지만 그들도 보지도 않은 채 매일 병사들을 편히 하고 목욕을 하게 하면서 먹고 마실 음식을 넉넉히 제공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사기를 북돋기도 하였다. 얼마 뒤 왕전은 사람을 시켜 병사들의 동정을 살피하였다.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에 돌 던지기와 뜀뛰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전은 그 말을 듣자 무릎을 치면서 이제 됐다.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해졌으니 이제 싸움을 해도 좋다 라고 말했다. 이때 초나라 군대는 몇 번에 걸친 도전에도 진나라 군대가 전혀 싸울 기색이 없고 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군사를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왕전은 그제야 비로소 때가 왔다는 듯이 전군을 이끌고 추격하였다. 특히 힘센 장사들을 앞세운 채 공격하여 초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기수 남쪽에서 초나라 장군인 향연을 죽였다. 그로 인하여 초나라 군대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진나라는 기세를 몰아 초나라를 공략하여 드디어 1년 만에 초나라 왕 부추를 사로잡고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진나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세를 몰아 남쪽의 백월 땅도 정벌하였다. 그리고 왕진의 아들 왕분도 이신과 더불어 연나라와 제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마침내 진시황 26년에 천하 통일이 이뤄졌는데 왕씨와 몽씨 두 집안의 공로가 가장 컸으며 그 명성이 후세까지 전해지게 됐다. 2세 황제 때 왕정과 그 아이와 아들 왕부는 이미 죽었고 또 몽씨는 주멸됐다. 진성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은 왕전의 손자 왕리를 파견하여 그록성의 조나라 왕과 자미를 포위하도록 하였다. 어떤 사람이 왕리는 진나라의 명장이다. 그가 강대한 진나라 부대를 이끌고 새로 세워진 조나라를 정격했으니 조나라를 격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3대째 장군에 이르면 반드시 쇠퇴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왜 그런 것인가? 왜냐하면 선대에서 너무 많이 도륙하여 후대는 반드시 그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왕리는 이미 3대째 장군이다 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우가 조나라를 구하고 진나라 군대를 격파하여 왕리를 포로로 잡았다. 27. 맹상군 열전. 빈객을 좋아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다. 사람의 운명이 문으로부터 받는 것인가? 맹상군 이름은 문이며 성은 전씨로서 아버지는 전영이다. 전영은 제나라 위양의 작은 아들로 제나라에서 재상을 지내면서 설당을 영지로 받았다. 전영은 아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는데 한 소채백에서 문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이의 출생일은 5월 5일이었다. 그때 전영은 산모에게 아기를 내다 버리라 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몰래 아이를 키웠다. 아이가 성장한 뒤에야 비로소 어머니가 전문의 형제를 통하여 전영에게 그 아들을 소개하였다. 전영은 그 아이를 보고 그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분명 저 아이를 버리라 했거늘 내가 감히 몰래 키웠구나. 왜 그렇게 하였느냐?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전문이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를 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온지요? 그러자 전영은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키가 문높이만큼 자라면 부모를 죽인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전문은 이렇게 반문하였다. 그렇다면 사람의 운명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전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문이 말을 했다. 만약 하늘로부터 운명을 받는다면 무엇을 걱정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문으로부터 운명을 받는다면 문 높이를 더 높이면 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높이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전영은 더 이상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얼마 전 전문이 아버지를 만나는 기회를 이용하여 물었다. 아들의 아들은 무엇이라 합니까? 전영은 손자란다 라고 대답했다. 손자의 손자는 무엇입니까? 현손이라 한다. 현손의 손자는 무엇이라 합니까? 이에 전영은 그건 알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문은 아버님께서는 제나라 대상이 되신 후 지금까지 세 왕을 섬기셨습니다. 그동안 제나라는 영토를 한치도 넓히지 못했지만 아버님께서는 만금의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곁에는 단 한 명의 현명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군의 가문에는 반드시 장군이 나오고 재상의 가문에는 반드시 재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님의 호첩들은 희왕찬란한 비단옷을 입고 긴 치맛자락을 밟고 다니지만 이 나라의 선비들은 짧은 잠방의 옷도 얻어 입지 못하고 있으며 남녀노비들도 좋은 쌀밥과 살찐 고기를 실컷 먹다 남기지만 선비들은 술찌개 밑과 쌀개조차 얻어 먹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재물을 모아 창고에 쌓아두고 누군지도 모를 어느 자손에게 물려주려 하시면서도 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가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신지요. 저는 이것을 매우 개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령은 전문을 예의로서 상대하여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게 되었으며 빈객들을 접대하는 일을 맡도록 하였다. 빈객들은 날로 늘어나 전문의 명성은 제후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제후들은 모두 사람을 보내 전령에게 전문을 후계자로 삼으라고 보냈고 전령은 마침내 성락하였다. 전령이 죽은 후 전문은 거의들 이어 설당의 제후가 되니 이 사람이 바로 맹상군이다. 어부지리 맹상군은 제후들의 빈객들과 죄를 짓고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은 모두 맹상군 문화에 와 기가했다. 맹상군은 그들에게 잘국과 일자를 주고 우대하여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그에게 의지하게 됐다. 그의 식객은 수천 명에 이르렀으며 맹상군은 그들을 기천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접하였다. 맹상군이 빈객들을 맞아 얘기할 때면 병풍 뒤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 대화 내용을 적는 것은 물론 그가 물어본 빈객의 친척 및 그들이 사는 곳까지 기록하였다. 빈객이 가고 나면 곧 신부는 그를 보내어 그의 집으로 보내 유문하고 또 그의 친척에게 선물을 주게 됐다. 어느 날 명상군이 손님을 맞이하여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을 꺼뜨리는 바람에 손님은 자신의 식사가 명상군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크게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랬다. 그러자 명상군은 직접 자기의 밥과 손님의 밥을 견져보니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 손님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명상군은 이렇게 접대를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식객들이 명상군의 문화에 모이들었다. 명상군은 누구에게나 모두 잘 되어 있으므로 식객들은 모두 명상군이 자신과 특별히 친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소대는 어부질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했다. 조나라가 옛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자 소대가 조나라 왕을 설득하였다. 이곳에 오던 중 역서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조개란 놈이 먹이를 찾던 도요새의 주둥이를 깍물고 있었습니다. 도요새가 이놈아 앞으로 2, 3일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넌 말라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자 그 조개도 지지 않고 무슨 말이야 너야말로 굶어 죽을 것인데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어부가 그 두 놈을 모두 잡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조나라는 연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진나라가 이 어부처럼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조나라 왕은 공격을 단념하였다. 계명구도 전나라 민왕 25년 진나라는 다시 명상군이 자기 나라를 방문해 줄 것을 강요하여 힘이 약한 전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진나라로 보냈다. 명상군이 진나라에 도착하자 진나라 수왕은 즉시 그를 재상으로 삼을했다. 그러자 한신하가 아뢰었다. 명상군은 현명한 데다 결국 제나라 사람입니다. 설사 진나라의 재상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제나라를 생각하고 그 현후에 비로소 진나라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가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수왕은 명상군을 재상으로 임명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그리고 명상군을 가두고 아예 죽여 후한을 없애려 하였다. 명상군은 사람을 보내 수왕의 총에 받는 후궁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그 후궁은 명상군께서 가지고 왔던 흰 여우 가죽옷을 가지고 싶은데요 라고 말했다. 명상군은 흰 여우 가죽옷을 한 벌 가지고 있었는데 값이 천금이나 나가고 천하에 비길 데 없는 진귀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진나라에 들어올 때 수왕에게 바친 뒤였다. 명상군은 같이 간 식객들에게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모두 묵묵부답 침문과 찍고 있었다. 그때 제일 말석에 앉아서 마치 개처럼 도둑질 하던 식객 하나가 말문을 열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야 그날 밤 그는 개처럼 진나라 왕궁의 창고에 침입하여 전에 명상군이 수왕에게 바치던 흰 여우 가죽옷을 훔쳐가지고 나왔다. 그것을 후궁에게 바치자 그녀는 수왕에게 명상군을 풀어달라고 청을 하여 마침내 수왕은 명상군을 석방하였다. 명상군은 풀려나자마자 급히 서둘러 떠났다. 통행 정명수도 고치고 이름도 바꾸어 국경을 통과하기 쉽게 하려 하였다. 그들은 한밤중에 한국관에 이르렀다. 진나라 수왕은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그를 찾았으나 이미 달아난 뒤였다. 그래서 즉시 군대를 풀어 그를 뒤쫓게 하였다. 명상군은 한국관에 도착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는 관문이 열리지 않아 나갈 수 없다. 명상군은 진나라 병사들의 추격을 크게 걱정하였다. 이때 말석에 있던 식객 중에 닭 울음소리를 잘 흉내내는 자가 있어 그가 닭 울음소리를 내자 인근의 다른 닭들도 모두 함께 울었다. 드디어 한국관의 관문이 활짝 열렸고 일행은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 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나라 추격병들이 한국관에 도착했지만 이미 명상군은 떠난 뒤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찍이 맹상군이 다구름 소리를 잘 흉내내는 사람과 도둑질 하는 자를 식객으로 맞아 들을 때 다른 식객들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 커다란 수치로 생각했다. 그러나 맹상군이 진날에 들어가 정작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국 그 두 사람이 그를 살려냈던 것이다. 모든 식객들은 맹상군의 사람 보는 눈을 다시 보게 되었다. 한편 제나라 민왕은 자기가 맹상군을 진나라에 보내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줄곧 마음에 걸렸다. 그는 맹상군이 들어오자 최상으로 등용하고 정치의 모든 권한을 맡겼다. 맹상군은 이렇게 하여 진나라의 원한을 가지게 됐다. 그는 전에 제나라가 한나라와 위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한나라 위나라에게 함께 진나라를 공격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서주에서 무기와 군량비를 빌려오겠다. 그러자 소대가 서주를 위하여 맹상군에게 진언하였다. 공작해서 제나라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와 위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공격한 지 19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초나라 땅을 빼앗아 한나라와 위나라를 강하게 해주었는데 지금은 진나라를 공격하여 그 두 나라를 더욱 강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와 위나라가 남쪽으로 초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서쪽으로 진나라의 걱정이 없어지면 결국 제나라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작께서는 진나라를 공격하지도 않고 서주에게 무기와 군량비도 빌려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맹상군은 조서라고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한나라와 위나라로 하여금 진나라로 예물을 보내 축하게 하여 전쟁을 피하게 되었으며 제나라와 한나라 그리고 위나라 상국은 출병을 하지도 않고 서주에서 무기와 식량을 빌려줄 필요도 없게 되었다. 베풀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 맹상군의 식객 중에 맹상군의 예측과 몰래 정을 통하고 있던 자가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식객 한 사람이 맹상군에게 고해 바쳤다. 식객의 신분으로 주인의 여자와 관계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서 없애버리십시오. 그 말을 듣고 있던 맹상군은 웃으면서 괜찮소. 남자는 원래 아름다운 미인에게 빠지게 되어 있지 않소. 그냥 눈 감아줘 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맹상군은 자기 예측과 정을 통하고 있는 식객을 불렀다. 내가 이제껏 이렇다 할 벼슬 자료도 주지 못해 대단히 미안하고 그런데 웬만한 벼슬은 그대가 만족해 할 것 같지 않소이다. 내가 위나라 왕과 친밀한 사이인데 예비를 마련해 줄 테니 위나라 왕에게 찾아가 벼슬할 생각은 없어. 내가 손을 써주리다. 그리하여 그 식객은 위나라에 찾아가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위나라와 제나라 관계가 악화되어 되어 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이때 그 식객이 위나라 왕에게 말했다. 전하, 제가 오늘날 전하를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맹상군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추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나라와 제나라는 원래부터 자산송송 끝까지 서로 창을 마주할 일이 없을 것이라 맹세한 형제나라입니다. 어찌 대나라를 공개하여 선왕들의 맹세를 깨고 또 맹상군과 신뢰에 금이 가게 하십니까? 바라옵건대 제나라 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 강행하시라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고 피를 뿌리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위나라 왕은 제나라 공격을 단념하였다. 이 소식에 제나라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여 맹상군의 지위와 사람됨을 칭송하였다. 맹상군이 제나라 재상이 되자 그의 사인 위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러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세 차례나 다녀왔지만 한 푼의 돈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맹상군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어떤 현명한 분이 계시기에 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맹상군은 크게 화를 내면서 그를 면직시켰다. 몇 년 뒤에 어떤 사람이 제나라 민왕에게 맹상군을 비방했다. 맹상군이 반란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때마침 정갑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자 민왕은 맹상군의 조종하에 일어나지 않은 짓이 심하였다. 맹상군이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전에 위자가 세금을 빌려줬던 그 현명한 자가 이 소문을 듣고 민왕에 글을 올려 맹상군께서는 결코 반란을 일으킬 뿐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하고는 궁궐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을 찌르고 죽었다. 민왕이 크게 놀라 사실을 조사해보니 과연 맹상군이 반란을 꾸민 흔적이 없었다. 그래서 맹상군을 다시 불렀다. 하지만 맹상군은 병을 핑계로 벼슬을 내놓고 고향 설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자 민왕은 이를 허락하였다. 전문이 죽자 시호를 맹상군이 하였다. 그 아들들이 서로 설공의 지위를 잇겠다고 다투게 되자 그 틈을 타서 제나라와 이나라와 함께 이 아들들을 공격하여 멸망시켜버렸다. 그리하여 맹상군은 후사가 끊어지게 되었다. 이것으로 제 기를 마치겠습니다.